안녕하세요. 오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익스트림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복 이사입니다.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유선, 무선, 보안, 통합 관리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전문 제조사입니다. 오늘은 익스트림의 다양한 솔루션 중에 위치에 관계없이 유무선 네트워크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IP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기존 네트워크를 마이그레이션 할 계획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자 이동성을 보장하는 IP 모빌리티 솔루션의 환경 구현입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백본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층에 아니면 각 빌딩에 분산 스위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접점 각 층에는 각 층의 IDFC에는 워크룹 스위치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의 네트워크 어쩌면 현재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굉장히 많이 워크룹 스위치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각 층의 사용자들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층 간에는 일반적으로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다 쪼개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층별로 IP 어드레스, IP 주소 체계가 다르게 되겠죠. 과거의 네트워크에서는 각 층에 정해져 있는 IP 어드레스에 PC의 IP 주소를 맞춰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의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데스크탑 그런 환경들이 많았죠. 데스크탑 환경은 책상에 데스크탑 PC를 놓고 그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동성을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층을 이동을 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의 네트워크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 노트북을 통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폰이라든가 많은 또 IoT 기기들 통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 네트워크를 사용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층에 사용하시다가 회의를 위해서 10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고요. 이동성을 보장해야 되는 거 굉장히 많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부서가 조금 다른 부서로 다른 층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일반적이게 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동을 해도 IP 주소가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굉장히 고객분들이 많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나올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본 스위치, 그 다음에 분산 스위치, 그 다음에 각 층에 수많은 워크룹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워크룹 스위치 또는 액세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상태에서 사용자들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어떤 보안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그 하나하나의 워크룹 스위치, 수많은 수백 대가 될 수 있는데 수백 대의 워크룹 스위치에 하나하나 텔넷이라든지 SSH를 통해서 접속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에 하나하나 접속해서 보안 설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는 워크룹 스위치, 사용자가 연결되는 그 접점에서 보안 정책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스위치라든지 디스트리뷰션 스위치도 굉장히 많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위에 있는 백본 스위치라든지 방화박에서만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흔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에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데에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꼽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쉽게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적으로 보안 설정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한꺼번에 뭐 수백 대, 뭐 수천 대의 스위치에 한꺼번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를 장애 처리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트러블 슈팅을 잘할 수 있으려면 모니터링이 가장 우선순위겠죠.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인 망분리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네트워크에 있어서 보안성을 감미하기 위해서 뭐 임직원망이라든지 또는 협력사망, 게스트가 연결되는 망,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화벽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뭐 속편하겠다 해서 뭐 임직원망, 협력사망, 게스트망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말 그대로 관리하기가 장비의 대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 구매할 때 비용도 상승하게 되고요. 또 책상 위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책상 위에 뭐 A망, B망, C망에 대한 케이블들이 놓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케이블을 바꿔서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번거로움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망분리가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의 스위치 안에서 용도별로, 업무별로 사용자가 딱 연결하는 그 순간 사용자의 아이디라든지 사용자의 단말의 맥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자로 해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논리적으로 망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것을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자 이동성을 보장하는 IP 모빌리티 공유를 통해서 공간에 혁신할 수 있는 솔루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쉽게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운영 환경에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그 다음에 용도별, 업무별, 네트워크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보안에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고객분들이 지금 현재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솔루션으로서, 그 명칭은 저희 마케팅 용어로서 오토메이티드 캠퍼스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메이티드 캠퍼스 솔루션을 통해서 첫 번째로 위치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접속 가능하고, 그러므로 해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IP 모빌리티를 이 오토메이티드 캠퍼스 솔루션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뿐만 아니라 유선, 무선, 그리고 서드 파티 디바이스까지 통합 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장비에 대해서 일괄적인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이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워크룹 스위치가 연결할 때마다, 장애가 나서 교체를 할 때마다 새롭게 CLI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케이블만 딱 연결하면 자동으로 주요 설정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자동화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한눈에, 하나의 화면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네트워크 가시성도 할 수 있는 그런 SDN 이런 기능들도 오토메이티드 캠퍼스에서 솔루션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접속 시에 자동화된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망 안에서 하나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계열사별로 논리적 망분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존 네트워크보다 오히려 보안성을 더 가미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오토메이티드 캠퍼스 솔루션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메이티드 캠퍼스 솔루션을 통해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고객들이 요구하는 IT 도전 과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솔루션이 오토메이티드 캠퍼스 솔루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가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백본 스위치, 그 다음에 분산 스위치, 그 다음에 워크룹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려져 있지 않지만 액세스 포인트까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자체는 레가시 구성과 크게 다른 게 없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 레가시에 있던 백본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엣지 스위치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구성 요소는 똑같지만 이 스위치 안에는 네트워크를 가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네트워크 경로를 자동으로 최적화 구성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연결 시에 네트워크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패브릭이라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여기에 이 하드웨어에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많은 하드웨어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이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제품명으로 XIQ SE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XIQ SE라는 제품을 통해서 수많은 백본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그 다음에 워크룹 스위치, 그 다음에 무선랜까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화된 IP 모빌리티 솔루션 구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증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단말을 네트워크에 딱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용자의 아이디에 따라서 자동으로 네트워크 VLAN이 할당이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인증이 수행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자동으로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고, 보안 정책까지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솔루션 중에서 익스트림 컨트롤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요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메이티드 캠퍼스, IP 모빌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오토메이티드 캠퍼스 솔루션의 구성 요소는 크게 패브릭 네트워킹 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고객 네트워크의 온프리미스로 설치가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근데 익스트림 네트워크스가 퍼블릭 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프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요소를 똑같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자가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온프리미스 고객사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에 대한 뭐 장애, 네트워크 상태라든지 연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괄적인 네트워크 설정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상에,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도 저희 같이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토메이트 캠퍼스 솔루션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루프를 방지하기 위한 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뭐 네트워크 서브넷들이 많게 되니까 라우팅을 하기 위한 OSPF 라우팅 프로토콜, 그 다음에 뭐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 뭐 영상회의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인 뭐 핀미라든지, 물론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트워크 스위치, 백본 스위치, 분산 스위치, 엣지 스위치까지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뭐 우리가 뭐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명령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컨피그레이션들이 몇천 줄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설정된 어려운 프로토콜들을 설정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한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구성이다 보니 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처리하기도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패브릭으로 안 하게 되면 이러한 복잡한 프로토콜들을 다 없애고 패브릭 커넥트라는 오토메이트 캠퍼스 솔루션의 주요 프로토콜로 하나로 축약을 해서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브릭 커넥터라는 기술은 저 익스트림만의 어떤 독자 기술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준 기반인 IEEE와 그 다음에 IETF에 명기되어 있는 Shortest Path Bridging이라는 표준 기반의 자동화된 자동화 솔루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잡했던 그러한 기술들을 패브릭 커넥트라는 표준화된 기술을 통해서 심플하게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브릭 기술에 대한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크게 이제 제어 플레인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플레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플레인을 통해서
최적화된 데이터 전송 경로를 자동 계산을 하기 위한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 ISI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를 라우팅 구간을 거쳐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전송할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 전송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을 통해서 IP 모빌리티를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에 5층의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0층의 사용자가 있는데, 과거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백본 스위치와 분산 스위치 간에 다 라우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5층과 10층의 네트워크들은 다른 서브넷, 다른 IP 어드레스 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 이렇게 VLAN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패브릭 커넥트라는 IP 모빌리티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5층과 10층 사용자가 동일한 IP 서브넷 대역을 가지고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을 보시게 되면 딱 네트워크에 사용자 X가 출발지 주소가 되고 사용자 Y가 목적지 주소가 될 텐데, 이 프레임이 스위치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 스위치에서 출발지 스위치는 나고, 그 다음에 목적지 사용자 Y가 어디 붙어 있는지, 이 분산 스위치 B에 붙어 있구나 라는 거를 미리 최적화된 경로를 계산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에 대해서 앞에다가 22바이트의 분산 스위치 A를 출발지로 하고, 그 다음에 분산 스위치 B를 목적지로 하는 이러한 헤더를 하나 씌우게 됩니다. 22바이트의 헤더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을 통해서 이 분산 스위치, 백본 스위치, 이 라우팅 구간을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스위치 B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인캡슐레이션을 벗겨내고 원래 전송하고자 하는 프레임만 사용자 Y한테 전송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이런 방식들이 모든 사용자 트래픽에 대해서 이런 인캡슐레이션을 수행하게 돼서 사용자가 어느 층에 있던 어느 층으로 이동을 하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IP 모빌리티를 구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브릭 커넥트라는 IP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과거에 네트워크들이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층에서 10층으로 이동할 때에는 뭐 기존 레가시 과거의 네트워크에서는 이 중간중간에 있는 워크룹 스위치에서부터 중간중간에 있는 분산 스위치, 백본 스위치, 그래서 지나가는 경로마다 뭐 이중화되어 있건 이중화가 안 되어 있던, 이중화되어 있으면 이중화 경로까지 다 VLAN을 확장시켜야 되는, 컨피그레이션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이러야지만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과거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네트워크들은 고객이 내가 오늘 5층에서 사용하다가 내일부터 10층에서 사용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도 바로 그 네트워크를 변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스위치에서부터 백본 스위치까지 다 설정할 때 변경해야 되고, 변경한 후에도 이중화 경로가 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루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애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작업을 하지 못하고, 뭐 작업을 하더라도 뭐 야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간에 별도의 메인터넌스 윈도우 타임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과거의 네트워크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메이트 캠퍼스 솔루션이라는 그 IP 모빌리티 솔루션을 적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요구사항이 뭐 업무 시간에 있던 언제 있던지 간에 관계없이 중간에 백본 스위치 또는 분산 스위치의 설정은 하나도 변경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고객이 이동하고자 하는 그 층의 워크룹 스위치의 그 해당 포트에만 설정을 해주면 바로 네트워크가 확장이 돼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네트워크들은 이게 스위치라고 보시게 되면 스위치의 각각의 포트에 VLAN이라고 하죠. 각각의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VLAN들을 고정적으로 다 할당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IP 대역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뭐 업무망이다, 뭐 게스트망이다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그 해당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케이블을 PC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이 IP 모빌리티를 통해서 인증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현하시게 되면 이 스위치에는 기본적으로 VLAN이라는 이런 설정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사용자가 PC를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순간, 그 순간 사용자의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또는 사용자 단말의 맥 어드레스를 보고 VLAN을 자동으로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스위치에는 그 순간에 포트마다 자동으로 VLAN이 생성이 되는, 그리고 통신하고자 하는 업링크 포트에도 그 VLAN이 자동으로 할당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가 자동으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할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연결을 제거하게 되면 스위치에서는 그 할당되었던 VLAN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뭐 다른 층에 있는 스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그리고 똑같은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동한 스위치에서 VLAN 또는 보안 정책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각 스위치에 뭐 수동으로 뭐 VLAN들을 설정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포트에다가 뭐 악의적인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뭐 침범하는 이런 사례들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용자의 이제 현재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연결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일단 이쪽에서 뭐 스위치에서 이쪽 스위치 1번에서 사용하시던 사용자가 뭐 스위치 2번으로 옮겨서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스위치에 뭐 2층에 사용하는 VLAN이 있을 텐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2층의 스위치뿐만 아니라 그 상단에 백본 스위치 1번, 그 다음에 백본 스위치 2번, 그 다음에 이동하고자 하는 스위치의 업링크 포트, 그 다음에 연결되는 포트까지 다 일일이 다 VLAN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IP 모빌리티가 구현된 패브릭 커넥트라는 솔루션을 적용하시게 되면 중간에 있는 분산 스위치라든지 백본 스위치에는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스위치에 사용자가 연결되는 포트에다만 간단하게 명령 한 줄만 딱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VLAN이 확장이 돼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무선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무선랜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에 어떤 SSID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VLAN들이 할당되게 될 텐데, VLAN을 추가하게 되면 액세스 포인트의 업링크뿐만 아니라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는 PoE 스위치의 포트, 그 다음에 업링크 포트, 각각의 백본 스위치 포트의 모든 포트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트에 다 VLAN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IP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현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유선 사용자가 연결해서 그 포트에 백본 스위치, 분산 스위치가 아닌 이동한 스위치의 포트에만 추가하면 되는 것처럼,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에서만,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업링크에서만 VLAN을 사용하고자 하는 VLAN을 할당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그 위에 있는 PoE 스위치, 그 위에 있는 분산 스위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백본 스위치까지 자동으로 VLAN이 전파되는 그러한 간편한 자동화된 네트워크를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을 수행하게 되면요. 인증을 수행하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게 되면, 딱 사용자 연결되면 802.1x 인증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게 802.1x 인증을 수행하는 뭐 윈도우 PC라든가 이런 PC가 아니라 뭐 IP 전화기일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IoT 장비일 수도 있는데, IoT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802.1x 인증이 안 되는 단말 같은 경우는 맥 인증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맥 인증을 수행하게 되면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익스트림 컨트롤로 그 인증 패킷이 전달되게 되고요. 그러면 뭐 이 익스트림 컨트롤이라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증을 수행을 하거나, 또는 사용자 네트워크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AD 솔루션이 연동되어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LDAP 연동을 수행하게 되고요. 아니면 뭐 레디우스 서버가 있는 그런 고객사 같은 경우는 레디우스 서버를 연동을 해서 그 사용자가 우리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인지가 검증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용자에 맞는 VLAN을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에 맞는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가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똑같은 할당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용자한테 VLAN이라든가 보안 정책을 할당하자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고요. 인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현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리고 관리자가 어떠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이동만 하시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말들이, 네트워크에 단말들이 있는데 그 단말들에 따른 단말들의 지원 내용에 따라서 인증 방식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스위치라든지 제공드리는 뭐 액세스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의 PC의 지원 여부, 윈도우 PC 같은 경우 801.5X를 지원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냉장고가 됐던, 뭐 전자칠판이 됐던, 뭐 IP 폰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맥 인증을 수행해야 될 텐데 하나의 포트에서 여러 개의 인증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스위치 밑에 이제 뭐 별도의 허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그걸 사용하시는 네트워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을 위해서 하나의 포트에 하나의 단말만 인증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말이 연결이 되어도 각각의 세션별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증 기능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 기능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VLAN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관리자가 연결이 되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한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 정책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이 연결이 되면 스텝한테 뭐 필요한 그런 정책들 그리고 불필요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자동화된 보안 정책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게스트가 연결이 되면 게스트는 내부 네트워크에는 연결이 안 되고 인터넷만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보안 정책까지 자동으로 할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오토매틱 캠퍼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텔스 네트워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PC에서 뭐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그런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에 어떤 장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레이스 루트를 걸게 되면 지나가는 경로에 대한 장비들의 IP 주소가 찍히게 되면 그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뭐 무작위한 그 텔넷 공격이라든지 뭐 SSH 공격이라든지 뭐 다양한 공격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 이 오토매틱 캠퍼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경로상의 IP 주소를 설정하지 않아도 가상화 네트워크, 패브릭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트레이스를 걸어서 중간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중간에 경로상의 IP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악의적인 그런 공격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스텔스 네트워킹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빠른 복원적입니다. 레가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레가시 네트워크에 뭐 여러 가지 그 페일오버의 제한적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프링 트리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라우팅 프로토콜 이런 수많은 프로토콜들로 인해서 프로토콜 오버레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원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패브릭 커넥터라는 그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브릭 커넥터라는 쇼테스트 패스 브리징이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서 프로토콜 오버레이로 인한 도미노 현상 이런 것도 필요 없이 200ms 안에 바로 네트워크를 복원할 수 있는 뭐 디바이스가 장애가 났거나 뭐 링크가 장애 났거나 했을 때 200ms 안에 바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빠른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실제 네트워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A가 네트워크에 이제 워크룹 스위치에 딱 연결이 되면 이 사용자가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연결되자마자 바로 이 엣지 스위치를 통해서 인증을 수행하게 돼서요. 저희 익스진 컨트롤과 인증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는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 또는 맥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용자에 맞는 VLAN 정책과 보안 정책이 할당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용자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용자가 이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똑같은 아이디, 똑같은 맥 어드레스로 또 인증을 똑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층을 이동을 해도 실제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백본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분산 스위치가 있고 엣지 스위치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어디 층을 이동을 해도
동일 IP, 그다음에 동일 보안 정책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위치에 관계없이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솔루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제조사에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언더레이 또는 오버레이 이런 기능, 이러한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익스트림의 오토메이트 캠퍼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복잡한 언더레이, 오버레이 이런 거 별도 구분 없이 하나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쉽게 설계하고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한번 볼까요? 무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무선 네트워크는 이제 액세스 스위치죠. 액세스 스위치 밑에 AP가, PoE 스위치 밑에 AP가 연결되어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무선 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IoT 기기들을 통해서 무선을 사용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선 랜 자체의 로밍 기능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 액세스 포인트를 이동을 해도 로밍 기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로밍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맹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로밍은 잘 수행이 되나 AP를 이동을 했을 때 만일 그 액세스 포인트가 서브넷이 변경되는 구간이다 라고 했을 때는 IP 주소가 변경되게 되겠죠. 그러면 무선의 로밍은 잘 되지만 IP 어드레스가 변경이 돼서 DHCP 서버로부터 IP 어드레스를 새롭게 부여받게 되면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변경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액세스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무선 랜 컨트롤러 간에 이러한 터널링을 통해서 구현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터널링을 구현하는 사례인 경우에는 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단점이 모든 트래픽이 이 컨트롤러, 무선 랜 컨트롤러하고 그 다음에 무선 랜 컨트롤러의 업링크인 백본 스위치 이 링크를 통해서 모든 트래픽이 전달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무선 랜 트래픽을 무선 랜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제 무선 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와이파이 6 또는 와이파이 6E 또 내년에 이제 와이파이 7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액세스 포인트들의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액세스 포인트 자체만으로도 뭐 기가빗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액세스 포인트, 그런 고가 액세스 포인트들을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트래픽은 모든 무선 랜 컨트롤러의 업링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은 덕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성능 좋은 무선 랜 액세스 포인트 자원에 대한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패브릭 기술, 패브릭 커넥트라는 패브릭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어느 액세스 포인트를 이동을 해도 서브넷 구간이 변경되는 구간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IP 변경 없이 기존 IP 어드레스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선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선 랜 컨트롤러 터널링 하지 않고도 바로 액세스 포인트에 있는 PoE 스위치 상단으로 트래픽을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무선 랜 컨트롤러는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데이터 경로가 아닌 액세스 포인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논리적 망분리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업무별로 아니면 뭐 협력사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또 계열사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A망, B망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망, B망 간에는 물리적인 망분리를 한 것처럼 절대로 서로 통신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뭐 각 층에 있는 뭐 프린터라든지 또는 IPT 전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A망 사용자와 공유 네트워크 간에 서로 통신이 되고 그 다음에 B망 사용자와 공유망의 프린터는 사용할 수 있고 그 대신에 A망과 B망 간에는 서로 절대로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논리적인 망분리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패브릭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패브릭 기술이 뭐 하나의 어떤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본과 분산 스위치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술, 그 기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 기술인 패브릭 커넥터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단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워크로프 스위치와 액세스 포인트가 연결되는 구간일 텐데 L2 확장을 할 수 있는 패브릭 어태치라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빌딩 안에서 뭐 네트워크를 IP 모빌리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도가 일반적이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본사하고 지사도 있을 텐데 본사와 지사 간에도 뭐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업무로 인해서 이동을 하신다 했을 때 본사에서 사용하시던 IP를 그대로 지사에서도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고객의 요청 사항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웬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이 IP 모빌리티를 확장할 수 있는 패브릭 익스텐드라는 그러한 기술이 저희 패브릭 기술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딩 안에서의 구현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빌딩 넘어서 지사까지도 IP 모빌리티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적용 시 기대 효과,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는 수동으로 운영을 했죠. 어느 사용자가 층을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뭐 PC를 들고 가서 그 PC의 IP 주소만 원하는 IP 그 대역으로 변경하면 뭐 쉽게 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의 네트워크들이 그 IP 주소가 그 내부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고 또 액세스 못하게 하는 이런 보안성도 이런 것들을 가미하기 위해서 뭐 ACL이라든지 아니면 상단의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IP 어드레스가 다 매핑돼서 다 구현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IP 변경을 그냥 뭐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IP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보안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방화벽이라든지 뭐 ACL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싱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동하고자 하는 그 층에 맞는 IP 어드레스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변경해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들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업무 수행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오토매틱 캠퍼스라는 이러한 IP 모빌리티 솔루션을 적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신청 과정 하나도 없이 IP를 변경하지 않아도 다른 층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업무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망분리도 기존에는 물리적 망분리 밖에 구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망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를 자동화해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워크로프 스위치, 기존에는 다 CLI를 통해서 다 새롭게 도입되는 스위치들 다 CLI를 통해서 설정을 했어야 됐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측면에 있어서 TCO로 연결될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층간 이동 안 됐죠. 그리고 빌딩 간 이동 당연히 안 됐죠. 근데 이제는 이 IP 모빌리티를 통해서 층간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빌딩 간 이동도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빠르게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정 불가할 정도의 그런 업무 연속성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망분리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망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드웨어적인 스위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망 간의 또 보안성을 또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망별로 또 방화벽이 추가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망분리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복잡한 많은 장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축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스위치 도입 수량도 줄어들 거고 케이블 포졸 수량도 줄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의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존에는 IP를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책상에 있는 케이블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업무망 네트워크였는데 이제는 협력사망을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케이블을 하나 더 설치할 수는 케이블 포설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 결국엔 IDF실에 가서
케이블을 점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잘 정돈된 IDF-C의 케이블링이 잘 정돈돼 있었는데, 뭐 한 1년만, 뭐 적게는 6개월만 사용하다 보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다 너저분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이런 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복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화 방식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IP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현하는 그런 사례들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솔루션들은 장비 자체에 어떤 그 네트워크를 프로비저닝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뭐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프로비저닝, VXLA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비저닝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익스트림의 오토매틱 캠퍼스 솔루션의 주요 기술인 패브릭 커넥트는 장비 자체에 해당 기능들이 오토메이션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러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도 장비 대 장비 간의 케이블링 연결만 해도 자동으로 빌트인 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패브릭이 형성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는 스위치들, 백본 스위치 또는 분산 스위치에 대해서 다양한 스위치들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백본 스위치로서 뭐 100G, 뭐 40G, 뭐 10G 이런 스위치들 지원하는 스위치들, 그리고 분산 스위치로서 또 마찬가지로 뭐 48개의 10G, 25G 지원하는 그런 스위치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산 스위치, 그 다음에 뭐 PoE, 뭐 사용자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뭐 요즘에 이제 IPT 전화기가 많이 연결이 되고 액세스 포인트가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분산 스위치, 워크룹 스위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많은 분산 스위치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수많은 분산 스위치들. 그래서 이 수많은 분산 스위치들을 하나의 관리 포인트로 묶어서 8대씩 하나의 관리 IP로 묶어서,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버추얼 샤시 기능도 저희가 솔루션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스위치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레가시 네트워크를 현재는 사용하고 레가시 네트워크를 사용하다가 이제 IP 모빌리티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드웨어를 어떤 걸 구매를 해야 되냐 라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면 뭐 레가시로 할 때 하드웨어 별도 있고, 그 다음에 IP 모빌리티 할 때 하드웨어 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가겠죠. 그런 고객분들의 요구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스위치들은 OS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위치들이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 OS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요구사항에 맞게 동일한 하드웨어인데, 그리고 동일한 라이센스인데 OS를 바꿔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있는 그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P 모빌리티 솔루션이 유선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유선뿐만이 아니라 뭐 무선 솔루션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그리고 온프리미스 기반의 솔루션, 다양한 무선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선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 솔루션들도 똑같이 이 오토메이티드 캠퍼스 솔루션을 통한 IP 모빌리티를 유선과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선내는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와이파이 5가 출시된 이래 지금 현재는 이제 와이파이 6, 와이파이 6E까지 제품들이 지금 고객분들이 많이 설치하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와이파이 7 제품까지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파이 6E, 요즘에 이제 와이파이 6E를 많이 도입을 많이 하시는데, 엔트리 레벨에서부터 뭐 엔터프라이즈 레벨까지 다양한 종류의 액세스 포인트, 인도어, 아웃도어 액세스 포인트들을 제품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무선랜을 구성하실 때 성능이 좋아지면서
많은 전력 소모량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무선의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하는 PoE 스위치에 뭐 기존에 이제 뭐 15.4W라든지 30W까지만 지원되면 PoE를 수행하는 그런 스위치들로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뭐 무선의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 이제 뭐 60W, 90W까지도 필요한 그런 액세스 포인트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저희 와이파이 6 액세스 포인트들은 다 30W 안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 소모량이 적은 액세스 포인트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제 현재 와이파이 7 액세스 포인트가 이제 오더가 가능하고요. 내년 초에 2023년 초에 실질적으로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액세스 포인트가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오토매틱 캠퍼스 솔루션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제품명이 익스트림 클라우드 사이트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엔진을 통해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인증을 하기 위한 컨트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하기 위한 애널리틱스까지 저희가 솔루션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사이트 엔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과거의 네트워크만 모니터링하는 네트워크의 업다운 상태만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고요. SDN을 사용하는 IP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유선 스위치뿐만 아니라 무선 액세스 포인트까지도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 유무선 사용자 접속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트러블 슈팅까지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의 제품, 서드파티 디바이스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유무선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스위치에 대한 종류별로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장비들이 어떤 OS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백업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에 대해서도 우리 사용자들이 어떤 5GHz를 많이 사용하는지, 2.4GHz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래픽 추이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액세스 포인트, 무선의 컨트롤러에 대한 상태 이런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장비에 대해서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검색을 하고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우리가 백본 스위치, 뭐 분산 스위치, 액세스 포인트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동적으로 토폴로지를 그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장비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네트워크 패브릭을 자동으로 구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워크룹 스위치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뭐 인증 설정이라든지 자동으로 뭐 중요 설정들을 네트워크 장비가 케이블이 연결되자마자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한 기능들도 이 익스트림 클라우드 IQ 사이트 엔진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온프리미스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익스트림 클라우드 IQ를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을 온보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퍼블릭에 연결되어 있는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IQ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온프림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뭐 스위치 또는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해서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정을 쉽게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이 익스트림 클라우드 IQ 사이트 엔진이라는 솔루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솔루션들이 모든 액세스 포인트들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스위치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온프림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클라우드에 바로 등록을 해서 자동으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도 뭐 GTNA라든가 또는 AP 스위치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연결되면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뭐 맥 인증이라든가 또는 801X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온프림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수행을 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레드색이라든지 이런 보안적인 요소를 통해서 레디우스 인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디우스 인증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보안 정책을 할당해주는 이러한 기능들까지 저희가 다 이제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저희가 이제 2024년도 그 상반기에 이러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든 스위치,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해서 인증을 수행하고 보안 정책을 할당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익스링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다양한 편리성이라든지 또 기대 효과라든지 그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솔루션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새롭게 나온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저 익스링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런 솔루션들이 고객 사이트들에 많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사이트들에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 IP 모빌리티 솔루션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객분들이 굉장히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흡족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 세계 5,000개 이상의 저희 IP 모빌리티 패브릭 솔루션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다양한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게 지금 운영하시면서 지금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솔루션들을 어떤 평가하는 척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레퍼런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IP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머리를 드리자면 말 그대로 빠르다. 고객들이 어느 위치에 이동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IP 주소 및 정책 변경 없이 업무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솔루션이 IP 모빌리티 솔루션, 패브릭 커넥트 IP 모빌리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비스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존 레가시 네트워크보다 11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기존 레가시 네트워크에서는 백본 스위치, 분산 스위치, 엣지 스위치까지 모든 설정을 변경해야지만이 구현될 수 있는 거를 저희 이 IP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현하게 되면 원하시는 장소의 엣지 스위치에서만 설정하면 끝나는 그러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어디서나 원활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과거에 많은 프로토콜, 스팽트리 프로토콜, OSPF 프로토콜 이런 많은 프로토콜들을 하나의 바로 가상화 프로토콜로 축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빠르고 플렉서블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레가시 네트워크보다도 더 보안적인 측면에서 더 강화됐다. 말 그대로 과거에는 백본 분산 스위치에서만 보안성을 적용했다면 이제는 사용자가 연결되는 그 시점, 사용자가 무선으로 연결하던 사용자가 유선으로 연결하던 관계없이 그 시점에서부터 바로 보안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망분리를 통해서 하나의 망 안에서 완벽하게 물리적인 망분리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여러 업무별, 그 다음에 계열사 간의 트래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IP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몇 가지 이제 Q&A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을 텐데 저희 이제 사실은 저희 기술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답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보시면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보다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패브릭망으로 구성할 수 할 경우 기존 선로를 사용하거나 백본 스위치는 교체하더라도 엣지 단의 액세스 스위치는 기존 스위치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액세스 스위치 숫자가 많을 경우 비용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여기에 이제 저희 엔지니어가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 답변이 이제 액세스 스위치에서 8065X를 지원한다면 기존 스위치라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별 보안 설정 적용이나 네트워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 익스트림 스위치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으로 연락 주시면 비용 효율적,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답변한 대로 저희 엔지니어가 답변한 대로 기존 워크룹 스위치가 8065X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저희 솔루션과 같이 연동해서 적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답변과 같이 저희 익스트림 솔루션으로 워크룹 스위치까지 나중에 이거 이제 단계적일 수가 있겠죠. 맨 처음에는 이제 백본과 분산 스위치 먼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고 그래서 기존 스위치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워크룹 스위치까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연한이 도래되면 저희 익스트림 스위치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저희 오토매틱 캠퍼스 솔루션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이 이제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예. 캠퍼스 네트워크는 사용자, 운영자의 요구에 맞게 사용자의 이동화, 네트워크의 자동화, 네트워크의 가상화의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답변한 것처럼 발전 방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요즘에 이제 네트워크가 고도화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다양한 IoT 기기 또 이제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단말들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기기들을 회사에 가져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말 그대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기능들, IP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망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제 우리 그 네트워크를 트렌드에 맞게 발전 방향에 맞게 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엔지니어가 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IP 모빌리티 솔루션인 오토메이티드 캠퍼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질문을 올리시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도 고객 사이트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떤 방문을 해서 어떤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 사항도 있으실 텐데 그런 요청 사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전화상으로든 아니면 실제 직접 방문해서든 고객분들한테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3년 굉장히 뜻깊게 보내시기 바라고 새로운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